우리가 이제 직장에서 지금 그 어떤 스트레스나 갈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사람이 자신감이 이제 줄어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직장에서 얻은 스트레스는 딱 퇴직하는 순간에 이제 다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쉽게 얘기하면 내 머리 위에 이렇게 눌렸던 그 방해물이 이제 퇴직하는 순간 이게 없어진다고 생각을 지금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의 모습으로 이제 돌아갈 기회가 이제 퇴직하는 순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원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찾으셔야 됩니다. 물론 뭐 저 같은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학창 시절부터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을 잘했고 어떤 부분을 좋아했고 이런 과정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지고 정성 들여 이제 여러분들 찾아가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출발 선상이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회사에서 못된 상사를 만나갖고 당신 이거밖에 못해? 그러니까 맨날 승진을 못하지. 이런 이제 질책만 받았다고 하면 그 질책을 받은 여러분들이 쪼그렸던 모습은 원래 여러분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반대로 그 나쁜 상사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상사를 만났다고 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신감 있고 건강한 여러분들 모습을 보면서 이제 퇴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든지 어떤 일을 했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가진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지금 살아갈 수 있는지를 지금 설계하는 게 여러분들 미래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재취업을 한다든가 재창업을 하면서 정말 지금 기존에 어떤 그 직장 다닐 때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성공을 거두신 분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분명히 지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다만, 퇴직자는 도전을 지금 꺼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뭐 실패하더라도 그게 이제 어떤 그 성공을 위한 그 밑바탕이 되지만 퇴직하신 분이 실패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재기할 기회가 없다는 소리를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도전을 지금 안 하셔갖고 이제 성공하는 사람도 적다. 여러분들이 60이어도 뭐 70세까지는 충분하게 건강하게 생활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10년 동안 지금 앞으로 내가 어떤 뭐 창업을 해서 어떤 식으로 그 생활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차분하게 지금 실천해 나가신다고 하면 70세의 모습은 분명히 지금 여러분들 지금 모습하고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좀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뭔가 새로운 그 도전을 하신다고 하면 그게 이제 취업이 됐든지 창업이 됐든지 분명히 지금 성공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퇴직을 받아들이는 단계가 이제 심리적 변화와 관계가 있는데 단계를 나눠서 설명하면 이제 첫 번째가 현실을 부정하는 겁니다. 퇴직 사실을 이제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단계죠. 저 퇴직은 지금 먼 미래의 얘기야.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리가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퇴직을 이제 부정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처음에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되면 현실을 지금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자, 이제 이 단계에서 이제 지나면 어떤 단계냐면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퇴직을 시킨 회사, 나를 지금 퇴직 대상으로 올린 그 담당자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제 화를 내는 단계이죠. 주로 이제 퇴직에 대한 그 불만이 클 때 나타나는데 왜 나한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뭐 직장 상사나 동료, 그 다음 이제 부하에 대한 불만이 이제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대부분 다 이 분노 단계를 이제 거치는데 그 분노 단계가 이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지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노를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겪는 순간에는 이성적 판단을 지금 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폭력에 휘말리거나 아니면 충동적인 어떤 그런 결정을 지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혹시나 이제 내가 분노를 지금 느낀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고 그걸 빨리 좀 가라앉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현실하고 타협하는 이제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로 퇴직을 지금 피하기 위한 노력이 대부분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뭐 퇴직을 지금 선뜻 받아들인 사람들 같으면 괜찮겠지만 그 퇴직 대상이 내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하는 사람은 그걸 이제 대상에서 이제 빠지기 위한 이제 그런 노력을 지금 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조건이라면 내가 계속 일할 수 있을까라는 그 혼자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뭔가 이제 상사한테 가서 제발 이제 뭐 읍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회사 비리를 알고 있는 사람 같으면 뭐 상사를 협박하면서 이제 좀
구조조정 대상에서 이제 빠지려고 노력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도 될 수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참 더러운 일들도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회사 비리를 폭로하는 그런 사람도 생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결국은 뭐 퇴직을 지금 잠깐은 뭐 이렇게 늦출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지금 하실 때 좀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단계가 우울한 단계입니다. 우리가 퇴직이라고 지금 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 이제 뭐 불안한 미래를 지금 이렇게 상상해보면, 결국 이제 과거를 지금 부정당하면서 이제 뭐 미래가 굉장히 지금 좀 슬픔하고 상실감을 경험하는 이제 그런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직장 생활이 이제 끝나간다고 하는 뭐 고립감이라든가 불안감, 우울증 같은 이제 그런 감정을 느낄 수도 있고, 정신과에서 약간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심각한 분도 이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기가 되면 과거에 대한 향수가 더 그리워지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인이 이제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특히 이제 뭐 대기업을 다녔거나 아니면 이제 뭐 직위가 높았던 사람일수록 이제 대기업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버리고 높은 직위를 이제 버려야 되는 그런 불안한 미래를 받아들이기가 이제 쉽지가 않다 보니까, 과거에 내가 찬란한 미래, 과거에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내가 정말 굉장히 지금 엄청나게 지금 중요했던 사람처럼 자기 미화를 하는 그런 사람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꾸 자기를 이제 긍정적으로 회상하기 시작하게 되면 새로운 미래를 지금 출발하기가 장애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단계에 대해서 너무 지금 미워하지 않고 현실 그대로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굉장히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거를 지금 돌아보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자기 객관화가 되면, 그 다음에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수용 단계로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퇴직을 이제 현실이라고 이제 그냥 서서히 순순히 이제 받아들이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삶을 이제 준비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퇴직 후의 삶을 이제 계획할 수도 있고, 저한테 이제 맞는 적합한 새로운 목표나 활동을 찾기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계에서는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생길 수가 있다. 다만, 이 단계에서도 지금 앞에서 이제 어떤 분노를 느끼고, 그 다음 이제 뭐 우울하고 이제 이렇게 제대로 지금 그 단계를 밟아오지 못할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밝은 미래를 설계하기보다는 과거에 이제 얽매여갖고 억지로 지금 현실을 수용해야 되는 그런 분도 계시기 때문에, 앞에 단계에서 차분하게 좀 저는 이제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으라고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는 게 그렇게 이제 비싼 비용이 들지도 않은데도 의외로 지금 다른 분한테 도움을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미래를 지금 나가기 위해서는 좀 쉽게 생각을 하시죠.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사실 때 공인중개사 도움을 지금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받으면 굉장히 지금 가성비 좋은 아파트를 구하실 수 있는 것처럼,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가성비 좋게 지금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뭐 그렇게까지 거부감이 생기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조금 이제 준비를 좀 하시면 훨씬 더 미래 계획을 세울 때 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단계에서는 뭐 예를 들어 재정 준비라든가 새로운 목표 설정, 그다음 이제 사회적 관계,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이 업무에서 만났던 사람을 대신할 어떤 식으로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날 건가, 이런 사회적 관계를 재구성하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영향을 기르게 될 수가 있으면 자기 개발 계획을 좀 세운다든가, 그다음 이제 내가 지금 아까 이제 뭐 분노라든가 뭐 우울 이런 부분을 이제 거쳐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좀 해소를 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서적인 안정감 찾기, 그 다음에 일상생활을 어떤 식으로 충실하게, 튼실하게 지금 일상생활을 잘 보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어떤 시간표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뭐 취미생활을 지금 한다든가, 뭐 이런 일상생활의 재구성,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지금 하는 부분들이 이제 수용 단계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이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제가 5가지 단계를 설명을 했는데, 이제 어떤 개인마다 이 단계를 거쳐오는 과정이라든가 기간들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4단계에서 다시 이제 2단계로 가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1단계에서 바로 이제 5단계로 넘어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뭐 개인마다 다 이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퇴직을 이제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라고 지금 하는 부분은 분명히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그 개인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식으로 생활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다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화가 나는 건 그건 당연한 지금 그 감정이라고 생각을 지금 좀 하시면서 편하게 좀 받아들이시면 여러분들이 좀 새 출발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